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후보 4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무소속 후보 2명은 토론회가 끝난 뒤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주일 단위로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대구에서도 이번 주에도 예상됩니다. 2.28 민주운동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특별 기획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했던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남의 토지에 있는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한 업체가 적발됐지만 작업 중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보다 낮아진 영하권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계속해서 매섭습니다. 오늘은 한파의 기세가 좀 더 강해졌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로 좀 더 강화가 된 상태고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대구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동 영하 8도, 봉화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도 많고 바람도 오늘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져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우리 지역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날이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구와 경산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거기다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 산불 예방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대구나 방송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대체로 서로의 공약을 따져가며 정책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정치적 이슈 앞에서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후보들은 상대방 후보의 공약을 찬찬히 뜯어보며 지적도 했지만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면서 서로의 아픈 곳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임 후보님 남구청장 12년 재임 기간 동안 이제 잘 하셨다고 이렇게 좀 스스로 평가를 하시는데 지표를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고 제가 만일에 구청장으로서 하면서 잘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삼선이 되었고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 의원의 어떤 비리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선거를 지금 다시 치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정작 앞으로는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실제로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굉장히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토론회에 이어 열린 방송연설회에서는 무소속 주성영 도건우 후보가 서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힘 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되면 중남구 최초의 삼선 의원이 됩니다. 중남구를 확 바꾸고 후배 정치인을 키워서 물려주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중구와 남구를 중심구로 통합을 하고 시청을 현 위치에 존치하도록 다시 공론화를 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도시를 설계하고 모두가 행복한 건강 100세 시대를 꼭 이루겠다고. 선거를 2주일 남짓 남겨두고 후보들 간의 경쟁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대구에서는 어제 4,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주 각급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돼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치명률이 감기의 2배 수준이고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며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어제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58명으로 7일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1,000명대에서 2,000명대, 4,000명대로 하루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진 겁니다.
각급 학교들이 개학하는 3월에는 확산세가 더욱 심해지면서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체의 28%인데 개학하면 이들의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개학 후 2주간을 새학기 적응 기간으로 운영하고 학교가 단축,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정상 등교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확산 추세로는 정상 등교가 어려워지는 학교와 학급이 많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밀폐된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한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한번 겪어야 할 일이니까. 현재 대구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는 3만 1,700여 명, 이 중 76%인 2만 4천여 명이 무증상이나 경증인 재택 치료자입니다. 평균 병상 가동률은 40% 수준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계절 독감의 2배에 불과하고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며 확진자 수 증가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0시 기준 경북은 3,127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닷새 연속 3,000명대 확진자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15,300여 명, 병상 평균 가동률은 40%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경북 안동의 한 요양원이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노인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법상 해당 요양원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외 조항을 들어서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김서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5월 80 넘는 어머니를 안동의 한 요양원에 모셨던 58살 권기도 씨. 넉 달 만에 어머니가 요로 감염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병원 간호사에게서 어머니의 엉덩이 부근에 심한 욕창이 났다는 말을 그제서야 처음 들었습니다. 요양원의 간호일지에는 식사를 삼키기 어려워 일주일간 거의 두유만 드셨다는 기록도 있었지만 요양원은 이러한 사실을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구토를 하고 식사를 거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구호 조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탈수 증상으로 해가지고 소변도 안 나오고. 권 씨는 해당 요양원을 노인 학대로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기관은 권 씨 어머니 사례를 방임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요양기관의 방임 행위는 지자체가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학대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요. 하지만 자문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토대로 예외 조항 적용 여부만 검토했을 뿐 현장을 실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학대 판정을 내린 근거인 체위 변경 기록지가 전무한 점, 어머니의 증세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소명한 자료도 전혀 없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다음에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서조항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안동시청 같이 또 이렇게 단서조항 적용해서 없는 일을 해버리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인 요양시설이 학대 판정을 받은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제한되면서 방임 학대 논란이 적지 않지만 지자체의 엉성한 행정처분이 예방 효과보다는 유사 사례를 더 유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불의를 규탄하며 일어섰던 2.28 민주운동.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해야 될 지역의 역사인데요. 이는 3.15 마산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끈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 역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특별 기획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2.28 민주운동 상황을 기록했던 당시 미국 정부의 문서도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도건엽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 2월 28일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당시 대구중앙로에서 경북도청으로 뛰쳐나가는 장면입니다.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일부 학생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1960년 3.15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독재 정권의 한거에 대구 지역 8개 고등학생이 거리로 나선 2.28 민주운동. 야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등교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학생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개입이라든지 학원 자유화를 박탈하는 그런 낌새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다. 민주화를 향한 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져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도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당시 메카너기 미국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과 미 8군 사령부가 작성한 정보 보고 문서가 처음으로 발견됐는데 학생들의 시위 동기, 배경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이 타시도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경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4.19의 촉매제로서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미국도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서슬퍼런 이승만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열망으로 대구를 가득 채웠던 역사의 현장은 흑백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 특별사진전이 오는 27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도서관에서도 사진전이 열리는데 희귀한 사진들도 선보입니다.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은 오는 28일 당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남의 토지에 있는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업체는 작업 중지 같은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 한가운데가 2m 깊이로 파헤쳐지고 듬성듬성 모래성이 쌓여 있습니다. 맨바닥까지 골재를 파내면서 지하수가 차올라 논은 연못처럼 변했습니다. 이곳은 200평 남짓한 개인 농지로 골재를 채취하면 안 되는 무허가 구역입니다. 주민들은 수년에 걸친 골재 채취로 인해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또 농사도 못 지을 거고 지금 이 지하수를 다 파내가지고 지하수가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앞으로 농사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바닷물 올라와가지고 거의 다 90%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 작년 겨울에 이게 300만 달러가 새로 다 갈아놨습니다. 그런데 관할 기관인 포항시 남구청은 불법 현장을 적발하고도 작업 중지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 공문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전에도 같은 업체의 불법 채취 현장을 적발했지만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차례 모두 경찰에 고발 조치만 했고 처벌은 한 차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네, 한 4-5번 정도 넣었어요. 넣었는데도 크게 저한테 답이 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계속 흘러만 가고 있어요, 시간만. 지금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데도 포항시 남구청은 불법 골재 채취를 단순 민원쯤으로 인식하듯 다소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민원 제시한 사람하고 합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했죠. 포항시 남구청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법을 개정해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대전 지역 유일의 향토 백화점이었던 세이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6년 만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상복합건설이 유력시 되는데요. 이 IMF 때 공적 자금까지 투입된 향토 백화점에 대한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대전 MBC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6년 건설돼 26년간 대전 원도심 상권을 대표했던 백화점 세이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총 연면적 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본관과 별관 건물로 판매와 직영 사원 950여 명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지난주 모 건설업체와 매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오는 5월 본계약 체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이 측은 일부 매장들의 판매 대금과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연 지급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 구조 조정도 시작됐습니다. 최소 당한 거죠. 통보죠 그냥.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억울하긴 하죠. 지난 2020년 기준 세이의 매출액은 247억 원으로 전년보다 70%나 급감했고 영업이익도 123억 원의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온라인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와 신세계와 현대 아울렛의 잇따른 입점 등 유통지형 변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는 데다 대체 매장을 찾지 못한 입점 업체들이 은행권 등으로부터 일시 상환 압박에 몰리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영업을 종료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약 조건이라든지 여러 범위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지난 IMF 때 공적 자금까지 투입된 만큼 지역사회 기여와 경영혁신에 경영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자기 사업의 확대 측에만 좀 매몰돼 있지 않았었냐. 대전 둔산권과 같이 주상복합이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전 신구 도심의 상권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을 함께 교육하는 이른바 통합교육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장애 학생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특수교사는 오로지 장애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배치되다 보니 장애인 신입생은 입학하는데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은 편성하지 못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원주 MBC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지적장애 자녀를 둔 하연종 씨. 집에서 가까운 횡성 둔내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입생 가운데 장애 학생이 2명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특수교사 배치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근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다른 학교가 있긴 하지만 10km 넘게 떨어져 있고 환승을 해야 해서 대중교통 이용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아이는 아이가 아니고 더 많은 아이는 아이여서 그 특수교사를 보내는 거는 진짜 되게 상식에 맞지 않는 거고요. 되게 아쉽고 화나고 해요. 수차례 민원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한 끝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답을 받아냈지만 성사 가능성도 내실 있는 특수교육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지난해 말 고성에서도 신입생이 1명인 특수학급이 폐급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 특수학급 신설과 유지가 어려운 곳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과밀 현상이 빚어지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상 원주, 춘천 등 학령 인구가 몰려있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큽니다. 장애 학생 1명에 특수교사가 1명 있는 1인 학급은 2021년 기준 29곳. 반면 특수교사 1명이 정원인 6, 7명이 넘는 장애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학급은 51곳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과밀 학급 장애 학생의 교육권과 1인 학급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학비 지원이라거나 순회교육 지원은 너무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편다는 것은 결국 올해 장애인 학생은 있는데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학급을 편성하지 못한 학교는 무려 30곳에 달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특수교사뿐 아니라 교원을 줄이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편견 없이 자라도록 하겠다는 통합교육정책. 특수교사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강원도에선 용도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기부냐 특혜냐를 두고 논란인 전라도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 공대 부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나주시와 전라남도 부영주택에 맺은 협약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이 시민단체 손을 들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광주 MC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부영이 가진 골프장 부지 75만 제곱미터 중 40만 제곱미터를 한전공대에 무상 기증하기로 지난 2019년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영주택이 남은 땅 35만 제곱미터 땅에 5,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기부인지 특혜인지 논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밀실 합의를 주장하며 협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서 공개를 둔 논란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법원이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협약서 내용이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고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리어 기증 이후 자녀 부지에 대한 행정 처리가 대가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서 내용은 시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한 이익이 예상이 되는 바 그중에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자고 하는 시민들의 주장을 시나 전남도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판결에 따라 나주시와 전남도는 공개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리서 이렇게 공개하기보다 일단 그 공청회랄지 행정 절차 추진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개해 시민들이 알 부분은 알지 않겠냐. 이런 가운데 자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행정 절차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나주시가 지난해 11월 학교와 녹지 부지를 늘리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과도하다며 부영주택의 당초 계획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부영주택 측은 이번 달 중순쯤 예정했던 변경 계획서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주민공청회에도 불참을 거듭하고 있는 부영주택 측이 협약서 공개 판결을 계기로 자녀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대구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조 5천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당초 1조 원에서 50% 늘어난 금액으로 대출 금액 등에 따라 1.3%에서 2.2%의 이자를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올해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구의 지하수는 자연 방사성 물질에는 안전해서 마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수 수질 측정망 103개 지점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51개 지점에서 지하수의 자연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항목은 라돈과 우라늄으로 모든 지점에서 수질 기준 이하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의 국내 여행지인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25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경북은 10곳이 포함됐습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경주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 울릉독도와 김천 사명대사 공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된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홍보물을 국제관광박람회와 해외 홍보 설명회에 활용하고 해외 여행사와 유관 기관에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언제쯤 넣을 수 있나 고민 많으시죠? 오늘도 한파의 기세는 좀 더 강해졌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늘 한파 경보로 강화가 된 상태고요. 경북 북부 지역에도 오늘은 한파주의보가 이어집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는데요. 대구의 기온 영하 5도, 안동 영하 8도, 봉화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도 종일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니까요. 오늘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전망됩니다. 다만 나날이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역에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요. 대구와 경산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건조경보로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어제 경북 영주의 한 야산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전망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성주도 영하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4도, 성주 5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문경 영하 8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미 4도, 문경 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8도, 영주 영하 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도, 영주 0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추위는 내일까지 절정에 달하다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